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 책을 내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자, 조국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추미애의 깃발이 출간됩니다. 자, 조국의 시간,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조국의 시간이 출간돼서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지 조국의 시간이 되면 큰일 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의 시간에 이어서 추미애의 깃발이 출간됩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다음 달 1일 출간될 자신의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 우리 함께 손잡고 이 표지를 공개했습니다. 제목도 조국의 시간이 연상됩니다. 추미애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 아무튼 자, 조국의 시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는 추미애의 깃발까지 나옵니다. 자, 민주당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추미애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은 거의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추미애의 지지율,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추미애야말로 윤석열의 오늘의 압도적인 1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공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가 나오면서 지금 윤석열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윤석열이 빛을 더 바라게 하도록 빛을 쏘아준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도 상당히 놀랄만한 것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망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기사 제목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추미애, 홍준표를 예를 들면서 민주당은 추미애의 출마가 부담스럽고 이 보수진영에서는 홍준표의 복당이 부담스럽고 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강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골적으로 초선들 또 뭐 김재원 최고위원 등등은 비판합니다. 총기 난사해서 지금 아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가 등장하면 윤석열이 빛을 발합니다. 자, 과거에도 추미애 전 장관, 유인태 전 수석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윤석열에게 완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출마를 하겠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낸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추미애를 비판하면 또 친문, 친조국,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할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민주당 지지자들, 중도층은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또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친정권 인사를 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다시 추미애를 연상시키는데 추미애가 다음 달 1일 날 책을 낸답니다. 제목도 추미애의 깃발입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한길사에서 낸답니다.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의 대담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추윤 갈등 사태를 의식한 듯 깊은 고를 넘고 늘은 강을 건너왔다. 고통스럽고 힘든 계획의 고비였다. 다시 마주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든 한 분 한 분의 간절하고도 갈망하는 눈빛이 눈에 밟혀 많은 범민의 나날을 보냈다. 내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빚진 마음으로 다시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함께 손잡고 촛불이 만든 역사의 길에 깃발을 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추미애 전 장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최문순 등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뜨악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한테 지지율이 조금 뒤처지기도 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추미애가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대선 가도에서 추미애는 다른 주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교보문고 책 소개란에는 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이 전북 정읍의 장애인 남편을 만나 호남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한다. 강단 있는 여성 판사로서 DJ를 만나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여성 최초 5선 국회의원, 당대표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현대 정치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썼네요. 아주 웃음이 좀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추미애의 대담집입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낸 1년 1개월은 숙명의 시간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개혁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사방에서 으르렁대며 쏘아대는 화살이 날아왔다. 맨몸으로 비수 같은 화살을 맞아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썼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장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 진영에 넘어갔다 싶으면 그 상대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라도 다시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는 능력을 끝도 없이 발휘한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시점과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사퇴한 시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게 과연 우연일까? 기본적으로 하극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도 추미애는 그때의 기억이 강한 모양입니다. 장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 진영에 넘어갔다 싶으면 그 상대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라도 다시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는 능력. 자,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일이 뭐죠? 취임하자마자 한 게 칼춤 인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측근들 한동훈을 비롯해서 전부 다 유배 좌천시키고 정말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엄청난 검찰 숙청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2탄 3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장관 진영에 넘어갔다 싶으면 그 상대를 회유하거나 압박해서라도 다시 데려간다? 참, 인사권을 그렇게 휘두르고도 아직도 반성을 못하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는 한 윤석열의 명분은 확실합니다. 자, 7월 1일 날 이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예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합니다. 묘하게도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연인 것 같긴 합니다. 6.29를 의식한 것 같지 않은데 민주화 선언인 6.29 그날 윤석열이 서초구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을 그날 다 말한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책을 낸답니다. 아무튼 지금도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더 뜰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